반갑습니다. 온체인으로 돈의 흐름을 먼저 읽는 블랙제리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오후 1시 45분입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1시간 봉이고요. 지난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75.5K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기 지지받고 올라가서 76.2K 여기를 올라가면은 최대 79.2K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단기 관점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75.5K를 넘어가니까 우리 76.2K 그 위로는 79.2K까지 상승을 해줬어요. 지금도 79.2K 앞에서 저항을 계속 막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가 상승의 시작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장기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일봉으로 보면 양봉과 음봉의 몸통이 똑같아졌죠.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은 이 음봉 대비 양봉이 같아지거나 훨씬 더 높게 올라가면은 상승 여력을 받쳐줄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상승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탈출 반등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 단기 관점은 이 뒤에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장기 관점 한번 봐볼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상승을 합니다. 우리 상승 열려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위아래로 한 번씩 더 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뒤에 상승이 나온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현물 갖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지금 물려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큰 변동 속에서 바닥을 만들고 회복으로 넘어가는 전환 구간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분간은 급등 급락을 계속 할 거예요. 거친 장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야 상승이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단은 점점 지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그렇게 돼서 위로 올라가더라도 한 번 더 아래로 털 수가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도 위로 한번 털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위아래로 휩소가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온체인 데이터로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글로벌 유동성 변화율입니다. 우리는 단기 3개월만 보면 되고요.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중이라 그랬잖아요. 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위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이 지표는 최근 3개월 동안 전 세계의 돈이 늘고 있냐 줄고 있냐를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 돈이 시장에 다시 들어오고 있냐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핵심 기준은 영선이에요. 영선 위로 올라가면은 플러스 최근 3개월 동안 돈이 늘고 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아래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최근 3개월 동안 돈이 줄고 있다는 뜻이죠. 영선 위로 올라가 있으면은 보통 리스크 자산인 주식이나 코인 여기서 바닥이 단단해지기 쉬운 환경이라는 거고요.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면은 시장에서 돈을 회수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러면 하락이 길게 이어지기 쉬운 환경이죠. 지금 차트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돈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1차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하락 이후에 영선 위에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1차 신호 나왔어요. 영선 아래였을 때는 뭐였냐면요. 최근 3개월 동안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속도가 우세였다는 뜻인데 이게 영선 위로 올라왔다는 거는 최근 3개월 동안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우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재주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시장의 바람 방향이 바뀐 거예요. 역풍에서 순풍으로 바뀐 거거든요. 바닥이 쉽게 깨지기 어려운 구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불장이다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 3개월 지표는 단기 변화율이라 원래 출렁임이 이렇게 큰 지표예요. 그래서 플러스로 올라왔다고 해서 쭉 상승이라기보다는 바닥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고요. 특히 이 핑크 색깔 이거는 12개월이거든요. 이 12개월이 폭발적으로 강하게 치솟는 느낌이 아니라면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나 회복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한 줄로 요약하자면 요즘 돈이 빠지는 시장이 아니라 다시 들어오는 장으로 바뀌어서 바닥이 버틸 확률이 올라갔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인덱스 지표인데요. 이거는 그래 나는 알겠어.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왜 상승이 아니고 위아래로 털릴 수가 있냐라는 궁금증을 풀게 해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어떤 걸 보려고 하는 거냐면요.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태인지를 점수로 알려주는 거예요. 일단 점수가 파란 색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비교적 시장이 차분하다는 거예요. 추세가 부드럽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깔끔하게
불안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반대로 점수가 빨간색 쪽 점수가 높으면은 이거는 고위험이에요. 시장이 과열되고 불안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급등 급락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휩소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99 여기처럼 극단으로 가버리면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위로 털고 아래로 털고 하면서 포지션 정리가 많아지는 구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청산이랑 손절 이거를 유도하는 장이라는 거예요. 이 99점이라는 거는 지표가 100점 만점이거든요. 사실상 최상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흔들릴 확률이 극단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추세장보다는 완전 급변장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가 굉장히 불안한 거는 가격은 이미 흔들리고 내려온 흔적이 있죠. 굉장히 많이. 근데도 위험도가 너무 높아요. 이거는 시장이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레버리지 그러니까 우리 선물 정리 포지션이 심리적으로 안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방향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굉장히 많이 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지표를 봤으니까 정리해 봐야겠죠? 첫 번째는 돈이 다시 들어오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바닥이 버틸 확률이 올라갔어요. 하방으로 쭉 뚫리는 하락 추세 확률은 낮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리스크 인덱스가 지금 중요한 거죠. 점수가 99점이에요. 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해서 급등 급락이 반복되는 휩소장이 먼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단은 저점 지지로 굳어질 가능성을 열어두되 위로 갈 때도 있고 아래로 갈 때도 있고 한 번 더 흔들리는 구간이 먼저다. 그 이후에는 상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어디가 바닥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제가 모든 지표를 싹 긁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1차는 지금 이 부근입니다. 75K에서 78K 부근이고요. 여기서 반등 신호를 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한 번 더 밑으로 털린다 그러면은 73K까지도 한 번 더 털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최종 이 65K가 있는데 여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 바닥 깨면 바닥론 종료라고 선을 긋는 자리예요. 그 위쪽으로는 89K에서 91K 이 부근인데요. 이 부근을 넘어야지 상승 확정이지 이 부근에서 그냥 상승 확정이라고 외치는 순간 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75K에서 78K 여기를 지금 버텨주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이곳은 첫 번째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장기적인 관점이었고요. 다음은 우리 단타 치시는 분들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75.5K 부근에서 한번 롱 청산 수입 나왔고요. 바닥 청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79.2K 대까지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약세 리바운드 구간이에요. 상승장 시작은 아니고 반등장 열려 있는데 강한 상승 추세는 확인이 안 됐어요. 왜냐면은 진짜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온체인 데이터는 착한데 우리 파생 데이터가 지금 또 장난을 치고 있거든요. 오늘 그 네 가지 핵심 지표 상황별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 구체적인 레벨이랑 시나리오까지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지표는 미결제 약정이죠. 선물 시장이 쌓인 레버리지 포지션의 총량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에 레버리지가 얼마나 쌓여 있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많으면 레버리지가 많이 쌓인 거고 적으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차트에서 말하는 게 약 30 구간에서 24.3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이게 얼마냐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중반 규모거든요. 레버리지물이 한번 크게 쭉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은 지금 바닥 청소 신호 쪽이 강해요. 레버리지가 세척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 이런 세척 이후에는 추가 하락 압력이 단기적으로는 완화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털렸기 때문이거든요. 털릴 사람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펀딩비입니다. 펀딩비는 포지션 쏠림의 결과로 롱이나 숏 중 한쪽이 상대에게 내는 비용인 거 아시죠? 거래소마다 세부는 다르지만 기본 원리는 같아요. 펀딩비가 플러스면 롱이 더 많거나 롱이 공격적이라는 뜻으로 롱이 숏에게 지불을 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펀딩비가 마이너스면 숏이 더 많거나 숏이 더 공격적이라는 뜻으로 숏이 롱에게 펀딩비를 지불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펀딩비는 방향 예언이 아니라 쏠림의 측정이에요.
뜻이에요. 어느 쪽이 과밀한지를 보는 거지 어디로 갈지를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차트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펀딩비가 음수로 지금 전환이 됐죠. 깊게 내려가 있어요. 표시값은 마이너스 0.005 부근이고요. 전날보다 더 깊이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펀딩비가 음수에 아까 봤던 미결제 약정이 밑으로 쭉 내려왔죠. 이 두 개의 조합의 전형적인 패턴은 공포로 숏이 늘어났고 반대로 위로 튀면 숏 커버가 연료가 된다. 이 확률이 열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반등 연료인 숏 커버 연료는 충분한 상태라는 거죠. 위로 튀면은 숏들이 손절하면서 연쇄적으로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인데요.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미국 현물 가격이 글로벌 대비 얼마나 싼지 비싼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보통 바이낸스 같은 글로벌 거래소랑 좀 비교를 하거든요. 해석은 단순해요. 이 영선 위에서 플러스면 미국 현물에서 더 비싸게라도 사는 수요가 강하다는 뜻이고요. 현물 매수 우위라는 거죠. 진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프리미엄이 영선 아래 마이너스 쪽이면요. 미국 쪽 현물 수요가 약하거나 미국발 매도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차트가 말하는 게 최신값이 마이너스 0.09 쪽 여전히 음수죠. 다만 직전엔 더 깊게 빠졌다가 음수폭을 줄이면서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핵심은 지금은 진짜 반등 추세 전환으로 가려면 보통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영선 근처로 회복을 해야 되고 플러스로 전환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현물 그러니까 진짜 돈이 들어와야지 되는 거라는 거죠. 지금은 개선 중이지만 아직은 음수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연료는 지금 있는데 미국의 돈이 추격 매수로 붙는지 안 붙는지가 확정까지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반등은 나오는데 힘이 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거래소 순 입출금량입니다. 거래소 순 입출금량이 플러스면은 순 유입이 됐다는 뜻이고요. 입금이 출금보다 많은 거겠죠? 이러면 팔 물량이 늘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공급 압력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순 입출금량이 마이너스다. 이러면은 거래소에서 순 유출이 나왔다는 뜻이고요. 출금이 더 많은 거겠죠? 이러면 거래소에서 남는 매도 가능한 공급은 줄 수 있어서 단기 공급 완화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구간에서 순유입으로 봉들이 한 번씩 크게 나왔다가 최신값은 마이너스 68.9 소폭 줄거나 중립 구간으로 표시가 되죠. 지금 당장도 계속해서 대량 순유입이 찍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직전 대비 공급 압력은 완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등을 막는 1순위 공급이에요. 거래소로 유입이 된 거죠, 여기서. 근데 지금은 그게 계속해서 강하게 쌓이는 신호는 아니에요. 당장의 공급 압력은 완화됐다는 소리입니다. 다만 직전에 있던 순유입이 있었던 것 자체는 이미 하락 과정에서 매도로 소화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 남아있다면 반등 시 위쪽에 매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다시 말씀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미결제 약정이 크게 빠지면서 레버리지가 한번 시킨 상태고요. 펀딩비도 음수라서 숏 과밀이에요. 그래서 단기 반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미국 돈이 아직 음수 쪽이라서 미국 현물 매수가 추세 전환까지 확인된 건 아니고요. 반등 중에 순 입출금량이 다시 플러스로 튀면 매도 물량이 나와서 반등이 막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핵심 레벨 정리 들어가야 되겠죠? 숫자 나열할 테니까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가 78.3K 부근 있고요. 이 노랑 색깔 세 줄 있죠?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78.6K 여기 히트맵 라인이고요. 여기서 반등이면 위로 숨통이 트이고요. 아래면은 무거워져요. 그 밑으로는 78.4K 여기에 유동성이 쌓여 있고요. 그 밑으로 78.2K 여기가 피벗이에요. 여기 깨지면 반등 나오는 게 약해져요. 다시 말해서 여기 78.2K 이 부분 깨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위쪽으로는 79.2K 여기가 강한 자석이 있고요. 1차 큰 목적지입니다. 그 위쪽으로는 79.7K 1차 자석보다 굉장히 더 많은 자석이 있어요. 오늘 내일 가장 중요한 상단 자석이고 핵심 분기점입니다. 반대로 아래쪽입니다. 78.2K 깨지면 그 밑으로 77.6K 여기가 가까운 자석이고요. 그 밑으로는 76.6K 여기 오면 리바운드 종료 신호로 자주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일봉의 지지 라인이기도 해요. 그 밑으로 깨지면은 75.5K
여기가 심리랑 기존 수입 연장선인 부분이죠. 여기까지 체크리스트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나리오 분석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시간 봉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78.6K나 78.4K 여기 위에서 버티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지가 확인이 되는 거죠. 위로 말아 올리면 79.2K 여기 돌파 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위로는 80.3K, 80.7K 더 연장이 되면은 81.3K, 82.3K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 확장은 안착이 동반될 때만 확장 관점이에요. 여기서 찍고 빠지면은 그냥 스윕이지 안착이 아닌 거 아시죠? 두 번째는 하락 시나리오예요. 78.6K 이탈 뒤에 되돌림에서 다시 78.6K를 못 찾으면은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78.2K 이곳까지 깨지고 버티지 못하면 그 즉시 아래 자석 모드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77.6K 그 다음에 76.6K 그 다음은 75.5K 그 다음 순서인 74.5K 순서예요. 여러분 오늘도 무리해서 맞추지 마시고요. 시장은 맞추는 사람보다 기다리는 사람의 편이에요. 지금은 확인을 하고 나서 따라 들어가는 장이고요. 조건 안 맞으면 안 하는 게 실력이죠. 78.6K 여기 위에서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롱이든 숏이든 확정 캔들 나오면 그때 붙으시면 됩니다. 보통 급하면 털리고요. 레버리지 세척된 장에서 또 레버리지 쓰면 시장이 또 교육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이 관점들을 필두로 한 번씩 참고해 보셔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실시간으로 이 차트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필요가 없겠지만 나는 실시간으로 볼 상황도 되지 않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판단이 잘 안 선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있죠?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은 제 채널의 구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지금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링크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적어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 제 말을 참고하셔서 매수든가 매도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